JJ Popcorn Talk.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제목으로는 Love, Spy, Barb and Star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Barb and Star Go to Vista Del Mar. 제목이 조금 비슷한 음으로 끝나게 일부러 재미있게 지은 코미디 영화인데요. 미국에서도 올해 초에 스트리밍을 통해서 소개가 됐었고 한국에도 이미 이제 보실 수 있는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지금 연말에 왜 갑자기 소개를 하냐면 이 영화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인지 저희가 많이 여행을 다닐 수가 없고 재미있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휴양지로 떠나는 주인공들의 재미있는 이제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게 약간은 그 상황을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안식처를 주는 코미디 영화가 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좀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연말에 평론가들이 뽑는 이제 탑10 리스트에 이 영화가 오르기도 하고 LA 쪽 평론가 협회에서는 이 작품의 여러 부분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프로덕션 디자인 부문에 상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영화제 쪽에서도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기도 하고 저도 이 영화를 상당히 재미있게 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탑10 리스트에 연말에 오르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소개가 된 영화이긴 하지만 한번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조시 그린바움이 감독을 한 이 작품은 이 작가가 좀 눈여겨볼 만한데 크리스틴 위그하고 애니 머몰로가 각본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 중에서 크리스틴 위그를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그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SNL 출신의 코미디언이고 여러 작품에서도 출연한 바 있고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그러니까 브라이드메이드라는 영화가 있죠. 2011년도 작품인데 여기에서 각본도 쓰고 주연도 맡았었죠. 근데 이때 이 각본을 크리스틴 위그랑 같이 작업한 사람이 요 Barb and Star Go to Vista Del Mar에서 같이 주연을 맡고 각본도 담당한 애니 모몰로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이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이번에는 출연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너무 합이 잘 맞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하면은 네브라스카의 한 작은 마을에 바르브하고 스타라는 단짝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한 사람은 미망인이고 한 사람은 이혼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절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가 된 이후에도 둘이서 서로 의지해가면서 가구를 파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그런 단짝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죠. 직장을 잃은 데다가 유일하게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터킹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북클럽 같은 건데 책을 읽는 대신에 그냥 얘기만 나누는 그런 재미없는 클럽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퇴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생전 이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바르브와 스타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브라스카의 작은 마을이라고. 이 네브라스카라 그러면은 미국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중서부 지역이에요. 굉장히 이 중간에 허벌판인 그런 주들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말하자면은 조금 세상 물정이 어두운 그런 중년 아줌마들 둘이서 처음으로 자기 동네를 벗어나서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한테 가장 멋있게 보이는 여행지가 어디였었냐면은
플로리다의 한 자그마한 리조트 호텔로 갑니다. 거기가 바로 이름이 비스타 델 마인 거죠. 근데 이 장소가 진짜로 있는 곳은 아니고 이 영화 때문에 이제 일부러 만들어낸 그런 이제 가공할 그런 장소인데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테러리스트 얘기도 나오고 뭐 잘생긴 남자와 뭐 로맨스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걸 줄거리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미디 영화의 특성상 코미디를 많이 보신 분이시라면 알겠는데 코미디 코드가 맞는 그런 작품이 있고 안 맞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웃으면서 뭘 재미있는 영화고 또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전혀 재미없어 할 그런 영화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나왔던 무슨 1980년도 작품이죠. 에어플레인이나 아니면은 탑 시크릿, 그러니까 특급 비밀이죠. 84년도 작품. 아니면 총알탄 사나이, 네이키드 건, 아니면 못 말리는 비행사, 핫샷. 뭐 이런 영화들의 코미디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 무조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연을 맡은 크리스천 위그하고 애니 모몰로가 원래 LA 쪽에서 그라운드링스라는 임프로브 코미디 클럽에 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크리스천 위그가 SNL로 픽업이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그때 같이 LA에서 각본 작업을 같이 하던 친구가 바로 애니 머몰로였고 그래서 계속 친구로 유지를 하면서 20여 년 동안 브라이드메이드라는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도 같이 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친분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러브 스파이, 바브 앤 스타라는 영화도 같이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SNL에 출연했던 그런 코미디언들도 나오고 그라운드링스 출신의 즉흥 연기에 능한 코미디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도 대거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연이고 조연이고 할 것 없이 진짜 웃기는 사람들만 한창 나오기 때문에 이 코미디 웨이브가 맞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브하고 스타가 짝사랑을 하게 되는 잘생긴 남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드가라는 역할로 나오는 제이미 도난입니다. 제이미 도난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그 제이미 도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코미디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코미디 연기를 선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연기까지 할 수 있다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봤는데 그 전에 출연했던 영화도 보면은 지금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섹시한 캐릭터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뭐 이제 시리얼 킬러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러나요? 심각한 연기를 많이 해왔던 그런 배우인데 본인이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코미디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역할을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했다 그러는데 진짜 이 영화에서 소원 없이 웃기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주인공을 맡은 두 이 코미디 작가 겸 배우죠. 이 둘을 거의 능가하는 코미디 연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영화 보는 내내 너무 웃어가지고 볼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진짜 얼얼할 정도로 그렇게 웃으면서 봤었는데 진짜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뭐 자세한 줄거리를 설명을 안 드릴 텐데요. 뭐 그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예전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어스틴 파워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오스틴 파워 제로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97년도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엑설런트 어드벤처나 아니면 고스트버스터즈나 뭐 로미와 미셸, 브리짓 존스의 일기, 그리고 자유의 댄스, 풋루스죠. 뭐 그런 영화들 풍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 영화가 어떤 류의 영화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미와 미셸, 그리고 엑설런트 어드벤처의 빌 앤 테드처럼 거기에 열반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바브 앤 스타가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코미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상당히 재미없게 보실 수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선 보셨다가 아니 이 사람 조금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코미디 취향이 다른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총알탄 사나이나 못 말리는 비행사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뜬금없이 웃기는 그런 코미디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브와 스타가 테러리스트가 꾸민 그런 나쁜 짓을 막기 위해서 막 뛰어가면서 누구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뛰어가다가 느닷없이 해변에서 이렇게 예쁜 조개들을 파는 그런 이제 상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가다가 서가지고 둘이서 잡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 이거 너무 이쁘지 않니? 진짜 이뻐. 이걸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이거 꼭 챙겨가야지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잡담을 나눈다든지 막 이렇게 뜬금없는 그런 조크를 막 던지고 이제 시츄에이션을 막 만드는 거죠. 그런 거에 굉장히 웃음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엄청 웃으시면서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네브라스카에서 이제 다른 데 나가보지 못한 중년 아줌마들을 연기를 하기 때문에 액센트도 특이하고 이들이 입는 옷이나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중부 지역에 있는 백인 아줌마들이 놀러 가실 때 입으시는 이제 옷 형태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쿨라츠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제 한국에 몸빼 바지 있죠. 냉장고 바지. 뭐 그런 거에서 발목 있는데 고무줄을 뺀 이렇게 약간 나팔바지 비슷한 그런 형태로 떨어지는 그런 바지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허리에는 고무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먹어도 이제 허리에 무리가 안 가고 하지만 이제 밑에는 또 이렇게 펑퍼짐 해가지고 굉장히 걸을 때마다 바람이 살살 들어오는 그런 꽃무늬 바지들이나 아니면 이쁜 핑크색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원색의 바지 거기다가 위에 탑은 좀 꽃무늬가 있는 그런 옷들을 입는 스타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의상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발브하고 스타가 헤어스타일도 특이해요. 그래서 어떤 헤어스타일이냐면은 아주머니들 이제 뽀글뽀글 파마 있죠. 그거를 반쯤 고데기로 푼 듯한 그런 머리 스타일입니다. 그 반바지에다가 말하자면 칠보바지죠. 쿨라츠라는 칠보바지에다가 꽃무늬 탑에다가 그리고 반쯤 풀린 고대로 편 헤어스타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타일을 갖춘 착한 중부 아줌마들이 뛰어다니면서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발브하고 스타가 굉장히 친한 친구로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은 여자로서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서로의 문장을 끝맺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같이 있어도 지치지 않게 이야기거리가 있고 서로 진짜 뭐 눈빛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정도 뭐 그런 친구들 사이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미스트리를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요 둘 사이에서 굉장히 방황을 하는 제이미 도난의 에드가라는 캐릭터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요 영화를 보면은 중간에 뮤지컬 넘버가 몇 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이미 도난이 하는 그런 뮤지컬 넘버가 있는데 해변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진짜 이거 보면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다니 다시 한번 봐야지 되겠고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요 뮤지컬 넘버하고 또 다른 이 영화를 홍보하는 짧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은 Barb and Star Go to Vista Del Mar 이렇게 찾으시고 거기다가 에드가's Prayer라고 치시면은 에드가가 해변에서 부르는 뮤지컬 넘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영화 제목에다가 뒤에다가 패션 비디오로 치시면은 바브하고 스타가 굉장히 인조이하는 그
그 패션 센스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짤막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이 영화가 이제 어떤 류의 작품인지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맛보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도입부에서 요요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요 역할을 맡은 아역 배우가 랜도이라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배우거든요. 요 작품으로 거의 데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문을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들으면서 배달을 해요. 근데 듣는 노래가 뭐냐? 바브라 스트레이샌드하고 베니 깁이 부른 길티라는 노래를 립싱크를 하면서 신문을 배달을 합니다.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이 영화의 톤이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브하고 스타의 네브라스카 작은 마을의 생활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진짜 이 영화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영화였었고 어스틴 파워에서 볼 수 있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닥터 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미니미라든지 이런 식의 캐릭터 비슷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 캐릭터들도 있는데 크리스텐 위그가 1인 2역을 해요. 스타 역할을 하면서 악역인 셰런 골든 피셔맨도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악역을 하는 크리스텐 위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악역 배우 이름은 뭐냐고 막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한대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려도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2역을 하신다는 거. 크리스텐 위그가.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바브 앤 스타 그우르 비스타 델 마르에 출연하는 크리스텐 위그하고 애니 머몰러하고 제이미 도넌이 윌 페럴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유튜브 인터뷰 클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더 재밌습니다. 서로 농담 따먹게 하느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서로 웃겨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코미디 코드가 맞아야지 저렇게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이 셋은 다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그래도 제이미 도너는 그냥 정통 연기를 하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 하는 도중에 거의 막 고개를 못 들 정도로 혼자 킥킥거리고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인터뷰 중에서도 재미있는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이 영화를 이곳저곳에서 찍기도 했었는데 멕시코에서도 찍었대요. 근데 해변에서 나오는 장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엑스트라가 동원되기도 했었는데 이 엑스트라 중에서 자기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엑스트라가 있었대요. 근데 그 배우가 자기한테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 영화가 코미디인가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서로 막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촬영할 때 엑스트라인 배우들이 이 영화가 어떤 장르인지 잘 모르고 좀 의아해하고 막 이러는 경우에는 상당히 영화가 잘 될 징조를 보이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긴 하는데 진짜 촬영할 때 이 영화를 지켜봤으면은 옆에서 제대로 내용 모르고 보면 진짜 웃겼을 것 같아요. 촬영할 때. 도대체 무슨 영화를 찍길래 이런 장면을 찍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그런 장면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점을 말씀드리면은 두 친구가 놀러 간 그 리조트 호텔에서 라운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도 굉장히 우연하게 크리스찬 위그가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자기가 아이튠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한대요. 웃기는 이름으로 가수를 검색하고 그런데요. 가수나 밴드를. 근데 한 번은 치즈라는 이름으로 찾아봤었는데 리처드 치즈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라운지 싱어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 노래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촬영하는 이 영화에 음악을 맡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거기에서 식사를 하던 그 파티에 그 가수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영화에까지 출연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호텔 라운지에서 부르는 노래가 상당히 라운지에 맞는 그런 이제 목소리에다 부르긴 하는데 가사를 잘 들어보면 상당히
상당히 야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부르면은 적합하지 않은,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가사 내용으로 노래를 항상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그런 순간들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 한국에서도 렌트를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우에는 훌루에서 보실 수 있고, 훌루가 없이 그냥 보시려면은 5불 99전을 내고 렌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라튼 토마토에서는 80%를 기록을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다른 메타스코어에서는 64점을 기록을 했고, IMDb에서는 이제 관객들이 10점 만점에서 6.4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라튼 토마토 안에서 어디언스 스코어는 60%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완전히 양분화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유머 코드를 이해를 하시는 분, 잘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영화고, 안 맞으면은 이 영화는 완전 쓰레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죠. 이 코드가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코드라서 진짜 재미있게 봤고, 보는 동안 너무 웃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제 볼이 너무 아픈 거예요. 웃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두통까지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 그렇게 웃어본 것도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서 정말 즐겁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집에만 오래 있는 이런 시기에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도 상당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러브 스파이, 바브 앤 스타를 전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팝콘 지수를 드리겠습니다. 팝콘 지수는 4점 만점에서 3.5점 드리겠습니다. 잘하면은 이 영화가 제 탑10 영화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봐야지 되겠죠. 요즘에 못 본 영화들이 조금 몰려있기 때문에 그 영화들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재미있는 영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